계속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 투자, 이제는 투자재로서 매력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대통령님도 국민 간담회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7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저도 미리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보고 대체 이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정부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7월 세제 개편안 핵심은 결국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제 축소입니다. 이 강력한 세금 압박이 시장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궁극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첫째, 거래세는 완화하겠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쪽입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는 인상하겠다. 그럼에도 보유세를 다 같이 인상하는 건 아니다. 고가주택,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15억 이상,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한 3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0억 정도 될 것 같은 고가주택에는 세금이 상당 부분 높은 폭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거는 거의 굳어져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 장특공제 축소죠.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는 생애 비과세 혜택을 마련해서 살아가는 동안 비과세 혜택을 한 번 정도 또 합산해서 받는 이런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고령자 분들이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또 세금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세제 개편의 어떤 혜택이 일정 부분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투자 관점에서 이제 경제를 바라보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택에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가장 매력이 있었던 부분은 비과세 부분입니다. 비과세 부분이 축소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투자 매력이 없다. 실제 투자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내 자산이 실제로 늘어나는 그 폭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 내시는 보유세는 감면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특히 양도세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 기간에 내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비용은 말 그대로 거주 비용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거주 비용에 해당하는 거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과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강남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소 5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 그 집을 30년, 40년이 된 노후주택을 매년 1억 원 이상 되는 세금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장특공제가 축소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다 내고 보유 기간 동안에 내셨던 세금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 가치가 있었는지 매력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셔야 되는 이제 시대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에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공급과 혜택을 줬었습니다. 일명 빌라라고 하죠. 빌라 부분만 해도 주차장법부터 시작해서 발코니 그리고 또 지하, 반지하라고 표현합니다. 반지하 같은 경우도 많은 혜택을 줘가면서 주택을 공급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IMF가 지나고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성장의 한계치, 임계치에 도달하게 됐죠.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은 주택 안정이라는 측면으로, 주택 가격 안정 측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실제로 원래 수요와 공급에 맞춰가지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했던 이유는 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집값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또 돌아보면 주택 공급은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한다. 이 부분도 이제는 한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빈부격차, 격차를 해소하고 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리고 저소득층이죠. 이런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이제는 돌아가고 있다. 초격차, 격차의 시대, 양극화,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사회 현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맞춘 가격 안정 대책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이제는 염두에 두고 계속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사회의 불균등한, 불평등한 부분 때문에도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대적으로 전세 공급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도 사회 현상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오른다고 언론에서는 청년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월세화되는 사회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는 것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위치로 봤을 때 월세화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투자에 어떤 맥을 짚고 가는 거다라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가 오르는 게 다 나쁜 걸까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걸 기대했고 장특공제를 줄면 세금 때문에 매물이 꽁꽁 묶일 거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왜 이런 딜레마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매물이 잠김 현상이 생길 거다라는 언론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장특공제가 축소된다라고 하면 올 연말 세제가 개편되고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1월이겠죠. 이때까지는 매물 출회 현상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닥친다고 보면 분명히 매물 출회 현상이 생길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지금 매각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아실 거거든요. 지금은 보유, 거주 합쳐서 80% 공제를 받는데 고가주택, 예를 들면 100억짜리를 30년씩 들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매각하고 다시 사는 게 훨씬 이익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들은 못 견디실 겁니다. 보유세가 내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 중과까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실 거고,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채당 가격을 보고 세금을 매겼어요. 재산세, 종부세를. 그런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거론되고 있는 거는 합산해서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빌라를 300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에 1억이어서 종부세를 안 낸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죠. 이 문제는 상당 기간 계속 거론됐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 합산해서 종부세를 매기겠다라는 방향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세제 개편안 쪽에서 불합리한 쪽,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도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건 분명하고, 특히나 장특공제 쪽에서는 분명히 고가주택들, 특히나 40억 이상 넘는 고가주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특히 10년 이상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각하고 자산을 확정 한번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재투자를 하시는 걸 검토해 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자들한테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어찌됐건 한 번은 확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물론 뭐 12억, 15억대, 뭐 20억대 정도의 이 주택들은 해당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 주택은 기본적으로 12억까지는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 넘더라도 비율로 또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혜택이 없습니다.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포함하면 그다지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장특공제 축소에 직격탄을 맞는 거는 강남에 40억, 50억, 100억대 이런 고가주택, 그것도 10년 이상 들고 계셨던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것처럼 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축소된다 하더라도 20억 이하의 주택은 그렇게 큰 타격감이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결국 세금을 올리면 팔 퇴로를 막아둔 셈인데 시장 안정을 위해 출구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과세 부분을 축소하면 이제는 열어줄 건 열어주는 것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장특공제는 기본적으로 10년을 보유 거주하라고 권장했던 세제 혜택이었어요. 사실 그 이상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서울에 전체로 놓고 보면 아파트가 한 50만 채, 100만 채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노후화됐어요. 서울 지도를 놓고 보면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물론 강남의 일부 단지들, 반포의 일부 단지들, 또 서울의 일부 단지들은 이미 재건축이 끝난 단지도 있어요. 잠실이 대표적이죠. 잠실 주공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돼서 뭐 지금 가격이 3, 40억대를 웃돌고 있으니까, 물론 잠실 5단지는 아직 안 됐어요. 대부분의 서울의 그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8 올림픽 그리고 IMF 전후로 지어졌던 아파트들도 이미 이제는 30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는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고 팔 수 없는 규제가 있죠. 10년 연한에 묶여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결국은 10년을 들고 있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양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제는 이제 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매물 잠김이나 또 거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도 해소하는 방안이 장특공제를 축소하신다고 하면 저는 재건축 단지의 이런 거래 규제도 해소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2025년에 이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재건축 단지들 규제도 같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매물 잠김이 급격하게 될 겁니다.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조합원 자격을 넘겨주기까지 앞으로 10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불합리하죠. 물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는 풀어줘도 될 것 같다. 공사비도 계속 오르고 사업비도 계속 오르고 금리도 오른다고 하면 재건축 단지들의 투자 매력도 그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보다는, 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보다는 시장에서 투자 매력을 판단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거래를 한다고 하면 시장도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예를 들면 조합이 이미 만들어져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을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팔아야 되는데 상황이 재산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내 소득도 경제 사정도 안 좋아져서 매각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저는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주장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번 정부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재건축 시장을 갑자기 거래를 풀어주면 가격이 폭등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건축 시장 이제는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잖아요. 자본 규제라고 해서 대출 규제 또 DSR 규제까지 촘촘히 돈줄이 막혀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끼리는 거래하게 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 거래 규제도 과감히 이제는 좀 용기를 내서 정부도 해제해 주는 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풀어보고 시장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다시 규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풀어주시는 게 맞다.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양하게 재건축 시장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금액대들이 있죠. 서울도 강남처럼 50억, 100억 되는 재건축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의 주공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그런 지역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거래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주택시장도 저는 안정화되는데 기여할 것 같다라는 이런 바람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세제 개편하시면서 꼭 검토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세제 개편안이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인상하고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이 된다라는 포모 현상 같은데 휩쓸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신 지혜가 이제는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숫자로 이제는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택 투자, 이제는 투자재로서 그렇게 매력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